네, 안녕하세요. 저는 VCNC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하진 대표님의 강연에 앞서서 제가 어느 정도 저에 대한 소개랑 그 다음에 전하진 대표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Q&A 할 때 사회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전하진 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서 이 세션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앞에 나오셨던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저는 아마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딱 올라와서 보니까 지금 계신 분들의 생각을 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너는 누구냐 대체. 여기 앞에서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처음 보는 애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VCNC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하고 있는 박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존에 이제 인포뱅크라는 회사에서 신사업팀의 부팀장으로 있었고요. 지금 이제 2월 달에 창업을 해서 지금 6개월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앙터프리너입니다. 지금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제가 이제 다른 어른들을 만나갖고서 제가 기업을 만들고 창업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대체 젊었을 때 어쩌다가 그런 길을 택해서 왜 생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세션이 어떤 청춘에 대한, 자기 개발에 대한 세션이라고 하길래 저의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기업가가 돼서 창업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제가 꿈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 당시에 이렇게 멋들어지게 2x2 매트릭스를 그려갖고서 찾은 게 아니라 저도 어떤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찾게 되었더라고요. 한쪽에 X축에 자기가 잘하는 것을 놓고 세로축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놔서 봤을 때 자기가 잘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보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어떤 꿈으로 삼을 만한, 자기가 열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만한 그런 모티베이션을 주지 못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잘하는 일이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잘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바구니에 들어있는 스마일처럼 원 오브 댐이 되고 말죠. 그래서 저는 부분에서 요 스타가 될 수 있는, 잘하면서도 되게 좋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대학생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좋아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그 중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제가 저의 꿈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일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가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니시티브를 갖고서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끝마치는 데서 제가 가진 재능이나 아니면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학교에서 NCO라고 하는 어떤 동아리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영에 대한 철학을 배우고 하면서 제 꿈을 조금씩 더 찾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서 처음으로 기업가라고 하는 젊은 기업가를 만났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진학을 하거나 이런 쪽에 대한 커리어 패스만 생각을 했었지 한 번도 창업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젊은 창업가를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아서 저도 제 꿈을 앙터프리너라는 것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렇게 제 꿈이 앙터프리너가 된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거쳐서 저는 군복무를 병역특례로 하게 됐는데 병역특례를 할 때 IT 기업에서 처음으로 이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작은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정말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매력적이고 내가 이니시티브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들이 이런 굉장히 훌륭한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제가 같이 꼭 일해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한둘씩 모아갖고 주말 시간에 토요일마다 맨날 밤을 새면서 창업을 꼭 해보자라는 의지를 갖고서 이런 모임들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즐거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때 바쁜 회사 생활 와중에서도 주말 시간을 빼갖고 되게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둘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과 함께 되게 다른 저희가 접해보지 못했던 기업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저희의 꿈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졸업을 하면서 바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제가 신사업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맡았던 일은 에멘톡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초의 모바일 메신저, 지금은 뭐 카카오톡한테 무참히 짓밟힌 슬픈 전설이 된 메신저가 있었는데, 이런 메신저를 제가 PM으로서 주도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이걸 통해서 시장에서 결과를 보니까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찾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함과 동시에 아까 봤던 그 친구들과 함께 다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한 2가지 정도의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4개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서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들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달 중에 저희의 이제 정식 서비스가 이제 새로 런칭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스토리를 갖고 저의 길을 걸어오면서 기업가로서의 이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되게 초짜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신 전하진 대표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하진 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맡고 사회자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처음에 전하진 대표님한테 딱 그 프로필을 받았어요. 프로필을 받았더니 이런 프로필을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보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이런 반응이었죠. 이걸 대체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이분에 대한 이 긴 스토리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핵심만 딱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은 프로필로 전하진 대표님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한글과 컴퓨터의 대표이사셨고 지금 서강대랑 카이스트에서 경민교수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라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직책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분을 만나 뵙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은 굉장히 뼛속까지 앙터프리너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하진 대표님의 삶을 좀 보면은 이러한 굴곡을 거쳐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높낮이가 큰 삶을 살아오시면서 저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굴곡 있는 삶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하진 대표님은 엔지니어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의 이제 LG전자가 된 금성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하셨고, 일을 하면서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되게 답답한 구조라든가 부조리함의 염증을 느끼시고 이제 새롭게 앙터프리너로서 픽셀 시스템을 이제 창업을 하면서 본격적인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1세대 창업가로서 되게 많은 일들을 주도하시고, 특히 국내 기업으로서는 되게 드물게, 그 당시로서는 더 드물게 실리콘밸리로 이제 진출해갖고서 해외 쪽으로 사업을 하는 조이월드를 창업하시고 그쪽에서 일들을 계속 경력을 쌓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를 보니까 안방은 좁기 때문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한글과 컴퓨터가 위기에 빠졌을 때 거기에 이제 구원투수로서 CEO로 취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기사를 보면은 어떤 한글과 컴퓨터의 위기에 대한 구원투수로서의 역할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되게 좋아하는 방송인 돈방석에도 앉아서 파산 직전에 회사를 이렇게 재기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아까 전에 보셨던 되게 큰 굴곡에서 이때가 정점이었다고 하면은 어떤 네티양의 대표이사를 맡으시면서 굉장히 힘든 닷컴버블과 맞물려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움푹 들어간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어떤 교수로서 이제 도전 정신과 그 살아오신 삶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인재상이 어떤 인재상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강연하고 알려주시고 있는 이런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은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올해 이제 새롭게 다시 기업가로서 도전을 하면서 정말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감할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이 좋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인재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세라 인재개발원이라는 회사를 새롭게 또 창업을 하셔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게 길지만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굉장히 굴곡 많고 재밌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오신 만큼 저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좋은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고 이제부터 좀 전하진 대표님의 강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일단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이렇게 장황해주는 강연 처음입니다. 아니 오늘 9시부터 여기 계셨어요?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토요일날 아침 9시부터 이 시간까지.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셨는데 오늘 저랑 좀 심각하게 우리 미래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네? 여기 계신 분들 학생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학생이십니다. 지금 삶이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래가 환히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년 뒤쯤이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년. 참 답답한 세상이야. 얼마나 답답해. 자기 개발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자기 개발은? 어? 왜 자기 개발해? 왜 하세요?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더 나은 직장. 왜 하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정답이지. 좋은 직장을 가는 게 뭐야? 좋은 직장을 왜 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개발한다 그러면 꼭 공부 잘해야 되고 성적 좋아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게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해. 그런 걸 할 수 있는 본인의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 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 그래프에 있을 때 제 재산이 한 600억 정도 됐어요. 한컴에 들어갈 때 500원짜리 주식이 480원 할 때 제가 한컴 들어갔거든요. 근데 1년 반 만에 그게 58,000원 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스탁 옵션이 100만 주였어요. 그래서 그게 580억이 됐거든요. 근데 내가 행복했냐?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자기 개발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정말로 절정의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취직 잘해야 되는 것이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공부 잘해야 되는 게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 저는 이거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잊어먹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기회조차를 부여받지 못하고 살거예요. 제가 사무실이 서강대에 있기 때문에 서강대 학생들하고 많이 부딪힙니다만 너무 바빠. 가끔 또 강의 가면 무슨 커리어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자기가 직장을 가기 위해서 4년 동안 내가 뭐를 해서 직장을 가겠다고 아주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올해는 영어 시험을 20점을 더 올리고 내년에는 30점 더 올리고 이래가지고 졸업을 하면 그 전에 뭐 해외 연수를 갔다 오고 어찌어찌 해서 그 다음에는 어느 직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이 커리어 패스가 정확하게 짜여져 있어요. 시간이 쉴 틈도 없이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손을 언제 키우냐고 안 하고 언제 연애하나 그랬어. 언제 가장 꽃필 때. 사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난번에 박범신 선생님이 알죠? 소설가 범신 형이 저보고 술을 마시면서 야 젊은 사람들은 그냥 젊음으로써 광채가 난다네. 광채.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말이야 자기들이 그 광채가 나는 걸 몰라.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으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꽃 봐봐. 이 새싹에서 이제 착 피어오르는 꽃을 보라. 그게 활짝 핀 꽃하고 그 바르게 피어오르는 꽃하고 어때요? 느낌이 어때? 다르지?
다르잖아. 어? 싱그럽잖아. 어? 여러분들은 그 광채가 나야 될 시기고 그 광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그걸 모르고.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사랑을 해야지. 죽도록 사랑을 해야지. 미치도록 사랑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 미치도록 사랑하면서 인간의 인간성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자기 개발이지. 사랑을 진짜 잘해볼 수 있는 거. 이게 자기 개발이지. 어? 공부 잘하는 게 자기 개발이야?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개발에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기 개발의 입장에서도 보면 미래를 봐요. 그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미래의 변화를 늘 변하잖아요. 이 세상은 늘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변하는 세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내면은 어떻게 해봐야 될 것이냐, 또 바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선 옛날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2차 보신 적 있어요? 네? 씨발 택시. 저는 타봤어요, 이 씨발 택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거의 최초의 자동차일 겁니다. 공장에서 뭐 이렇게 대량 생산된 차가 아니고 드럼통 막 펴가지고 판 펴서 그렇게 만든 차일 거예요. 이게 얼마 걸렸어요? 한 60년? 요새 차들 보면 뭐 너무 좋죠. 옛날에 10만 킬로만 타면 그냥 폐차해야 돼. 그냥 중고차. 잘 가지도 않고 고장도 많고. 지금은 뭐 10만 킬로, 20만 킬로 뛰어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이게 얼마 걸렸어요? 한 60년.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2만 불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찌들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찌들게 가난한 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참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비교해보면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거든.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되는데 한 60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 보세요. GDP가 어떻게 되나. 문제는 뭐냐? 지금 그 세대가 혼재해 있다는 거죠.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좋든 싫든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열렸네. 어? 새벽종이 열렸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부들 일어나서 젊은 사람들이 40 클럽하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그냥 치열하게 산 사람들이야. 치열하게.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공부 못하는 사람은 대물림하지 말자. 그래서 공부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부모님들이. 치열하게 사신 분들이. 휴가가 있어요, 휴가. 옛날에 대기업 휴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휴가였어요, 여름 휴가. 주말이 없었지. 지금도 대통령께서는 새벽 6시부터 일을 하시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냐? 이건 좀 퀘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위에서는 계속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2만 불 시대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2만 불 시대를 답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는 없어.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죠. 이게 문제 아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의 패러다임으로 3만 불 시대 선진국을 갈 수 있느냐 하는. 여기에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가 병들고 있다는 거죠. 지구. 옛날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던 일이에요. 근데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아주 무한한 자원을 그냥 뺏고 더 만들고 더 소비하고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만들고 막 썼어.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뭔지 아세요?
저게 쓰레기 바다예요.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책에 의하면 저 가운데 있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건 텍사스의 2배 면적의 쓰레기 대부분이 플라스틱이고 깊이는 한 100피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계속 돌면서 그냥 바다로 자꾸 나온 쓰레기가 저렇게 쌓여 있는 거지. 저런 쓰레기 더미가 지구의 4분의 1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연의 이 대순환을 거스르는 유일한 생명체가 뭐예요? 응? 뭐예요? 사람, 인간입니다. 지구 입장에서 인간이요. 아주 그냥 없어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동물이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도 죽고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처럼 더럽게 흔적을 남기는 그런 생명이 있어요? 죽으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응?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동물들이? 자기가 먹을 것만 먹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러다 죽으면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자연의 순환에 거름이 돼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이 순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저렇게 수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지구를 계속 망가뜨려요. 열심히 먹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이제 인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더 만들고 더 쓰고 이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공멸이. 아마도 우리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런데 민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살 날이 우리보다 더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이런 메일을 제가 메일링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쭉 보냈더니 한 사람이 이제 저랑 좀 가까이 지낸 사람이 어쩌라고? 나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둬. 어쩌라고? 근데 이 문제를 미국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일본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단 하루도 전쟁이 없다는 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종교적 이유로? 또 탐욕이에요. 그러면 서로 싸우고 내가 좀 더 갖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 그래서 서로 공멸을 해야 되겠냐? 이제 이러는 와중에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이 스마트 시대가 만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이 소셜 시대, 스마트 시대가 아닙니다. 국경 없는 회원이 7억 명이 페이스북에 모여 앉아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일들, 트위터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을 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이타심, 사랑, 봉사 이걸 통해서 너무 즐거워하고 또 그걸 오거나이즈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사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98년도에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불과 4년 만에 1000만 회선이 보급이 됩니다. 1000만 회선.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제 1위 국가가 되고 2002년에 뭐가 있었죠? 응? 뭐가 있었어요? 응? 다 잊어먹었어? 월드컵이 있었잖아. 2000년도 월드컵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학습을 해서 터키가 우리 형제국가인 것도 전부 학습이 다 돼가지고 터키를 마치 형제국가처럼 막 응원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던 대통령도 탄생을 시켰어요. 그죠?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려고 별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98년도. 그때 뭐 이 IT라는 얘기도 사실은 그때부터 막 활성화됐고 그 지난 98년 이후에
벤처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양반 같아요. 김정은. 아세요? 네? 알아요? 넥슨 알죠? 카트라이드 알죠? 그 회사 창업주죠. 지금 홀딩 컴퍼니 대표인데 아마도 지난 10년 동안에 재산이 한 5조쯤 되는 지난 10년에 한 5조 정도의 재산을 만든 사람은 김택진 사장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사람이죠. 이 양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10년 뒤에 5조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꿈도 안 꿨겠지. 단지 변화되는 세상에 자기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뭐 아까 우리 박 사장처럼 야 소셜이 되니까 SNS로 뭔가 만들어보자. 지금 라면 먹으면서 돈 아껴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알아요. 5년 뒤에 박재국 사장이 저렇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2010년 정확히 2009년에 뭐가 생겼어요? 스마트폰이 생겼죠. 다 쓰세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 그래서 저 트위터 하시는 분? 제 아이디가 아니에요. 제 아이디는 하진제이예요. 팔로우 해주세요. 네? 멘션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천만의 선이 4년 만에 인터넷이 4년 만에 천만의 선이 보급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스마트폰의 보급은 불과 한 2년 만에 2천만 대 정도가 좀 되고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니까 알겠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폰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똑똑한 컴퓨터를 내 손 안에 갖다 준 것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벌어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이 소셜 네트워크이다. 뭐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들었겠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머리로 기억할 수 있는 정보 약 70억 개의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 사람한테 물어보는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파워 이런 상황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대는 학연이 아닌 정연, 정보의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한 루사라는 루사하고 팔로우 하시는 분, 루사하고 친구분들 많죠? 이게 2010년 4월 달에 팔로우 숫자였는데 2011년 2월 달에 10,000명, 지금은 16,000명 됐습니다. 신입사원이에요. 제일기획의 신입사원. 지금 한 1년쯤 됐겠네요. 제일기획 들어간 지.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신입사원인데 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친구들 한 150명 알고 있는 사람하고 약한 연결을 한 15,000명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과연 어느 쪽 사람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것이냐. 보통 사람들은 한 150명 이상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소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소셜 캐피탈. 그래서 소셜 캐피탈이 지식, 아이디어, 기회, 후원, 명성, 가시성, 가시성 등의 강력한 원천이라는 거예요. 소셜 캐피탈이라는 게.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전혀 만나기 어려웠던 변호사, 변리사 이런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쉽게 관여할 수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아마 오늘 같은 날 저하고 또 이렇게 강연이 끝나면 또 바로 트위터 친구 되고 페이스북 친구 되고 하면 강연에서 한번 보고 그냥 헤어졌어야 될 사람이 계속 연을 유지하고 가는 거지. 저 같은 경우. 그죠? 근데 보통 비즈니스는 이 약한 연결에서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강한 연결, 부모하고 비즈니스 하거나 형제들하고 비즈니스 잘 안 되잖아요. 친구의 친구, 이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제 예는 이 독한 놈이 이긴다는 책을 쓴 황성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트위터로 쪽지가 하나 왔어요. 대표님, 제가 독한 놈이 이긴다 저자인데요. 책을 한 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주소 좀 불러주세요. 책 준다는데 주소 안 불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주소를 보내줬더니 바로 그 사무실 제 옆입니다. 저도 그쪽에 있습니다. 책을 갖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세요 그랬죠. 그래서 와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여튼 뭐 이런저런 하다가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을 쓴 김정태 씨의 그 책이 참 뭐 좋다 어쩌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랬더니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요쪽 끝에가 김정태 씨인데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저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황성진 씨가 주최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다 만난 사람들 처음 뵙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주최한 사람이 다 처음 뵙겠다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뻘쭘하게 애들 앉아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다 저자들이에요. 책을 쓰는. 그러니까 책을 쓰는 저자들이고 또 중간에 있는 분은 저 미래지도 알죠? IT의 뭐 부의 미래지도 이런 거 쓰는 김중국 원장. 그러니까 뭐 그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쪽 맨 끝에는 애플의 전략을 쓰신 분이고 굉장히 하여튼 즐겁게 식당에서 이제 그만 가시죠 할 정도 아주 즐겁게 얘기를 하고 우리 저 다음 달에 한번 만나서 또 얘기를 하시죠. 이제 그렇게 시작한 모임이 지금 한 80명 정도가 모이는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이 모임에 가면 되게들 즐거워요. 여기 이 책들이 이제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쓴 책들인데 여기 김영환 대표 같은 분은 나이가 64세인데 책을 64권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F커머스라는 64세에 에이지북을 만드셨어요. 64권. 그러니까 한 분이 64권을 쓴 분도 계시니까 아마 거기 나오신 분들 책을 다 합쳐오면 한 500권은 넘고 충분히 500권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북 콘서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더 친해지면 우리 출판사 만들자 이제 그렇게 생겼어 지금. 뭐 출판사에서 우리가 로얄티 10% 먹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공부하자. 그게 더 낫겠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오픈 안에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저자들 하면서 저자들을 듣다 보니까 저자들이 수십 명이 모이고 저자들이 수십 명이 모이니까 저런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출판도 같이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저는 스마트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 시대를 한마디로 보자면 과거의 통신 방법과 이게 과거의 통신 방법이에요.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통신 방법인데 지금은 저 밑에 있는 말단의 신입사원, 부사 같은 신입사원이 네트워크가 더 좋아 부장님보다. 부장님한테 일을 시키면 부장님이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어. 자기 친구들, 동창들 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근데 밑에 저 신입사원한테 시키면 뭐 변호사든 뭐 작가고 뭐 15,000명 중에 뭐 어떤 사람이 다 걸릴 거 아니야.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일이 수월하게 돼.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확 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프라를 여러분들은 애초부터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보자고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지금 프로팀하고 중학교팀하고 프로게임을 한다고 누가 이겼어요? 네? 누가 이겼어요? 머리 돌리지 말고 그냥 얘기해요. 그냥 솔직하게. 생각나는 대로. 프로팀이 이기겠죠? 프로팀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런데 프로팀은 공이 날라오면 그 공을 차지 못하고 코치한테 물어보고 코치가 또 감독한테 물어보고 감독이 지시를 하면 코치가 지시를 하면 그때 공을 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중학교팀은 공을 잡으면 바로 골대가 저기니까 가장 넣어라. 그렇게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중학교팀이 굉장히 민첩하게 스스로 판단하면서 움직여가면 그 팀이 빨리 프로팀을 이길 수 있다. 왜? 뭐 프로팀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감독의 지시를.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회사들이 이제 위키웨이로 방향을 틀고 또 그런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프로팀처럼 잘 짜여져 있던 회사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리소스가 회사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퍼져서 여러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를 뭐 다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오버헤드가 엄청나게 커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뭐 정규직으로 자기를 정규직으로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제는 아마 정규직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 이합집산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모두가 다 이합집산해두고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정규직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정규직 얘기하는 건 시대에 앞서가지고 시대에 아주 뒤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회사들 보세요. 지금 애플이 수많은 앱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좋은 갤럭시 하드웨어를 만들어놔도 애플하고 지금 경쟁해서 자꾸 뒤처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앱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 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막 갖다 뽑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난 그래서 오늘 IT 하는 사람이 1000명이 모이는데 난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에 IT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근데 애플은 어때요? 수많은 앱 개발자들이 앱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뭐 앱에서 월급 줍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 회사는 보험 대리점입니다. 강남 테헤란에 가면 이 보험 대리점 A 플러스 S이라는 간판이 막 여기저기 얼마 전에 사업도 샀어요. 한 4년 전에 저 두 분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본금 70억짜리. 근데 지금 보험업계 뭐 5위를 가네 뭐 이러고 있어요. 저기서 일하는 보험 그 모집인들이 그러니까 FC죠. 파이낸셜 컨설턴트가 약 1,800에서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직원이 2,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본사 직원이 약 300명. 근데 저 FC들은 월급도 없고 4대 보험도 안 돼요. 대학의 취업률로 계산해보면 저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야. 4대 보험이 안 되니까. 그럼 뭐예요? 개인 사업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럼 왜 가냐 이게? 왜? 일단은 거래가 됐을 때 그 수수료가 삼성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일로 옮기는 거예요. 또 자기 고객이 튼튼한 사람들은 이 회사 가면은 20억의 보험사 제품을 다 취급할 수 있거든. 삼성권으로 뭐 교보권으로 다 취급할 수 있으니까 자기 고객한테 훨씬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자신 있는 사람만 일로 오는 거야. 그러니 뭐 영업이 안 될 수가 없지. 각 보험사에서 자신 있는 사람, 내가 월급을 안 받아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자신 있는 사람들이 일로 다 모이는 거니까. 이 회사는 지금 캐나다에서 한 6,700만 평의 그 땅에서 금을 캐던 회사인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금이 안 나니까 저 CEO가 그냥 우리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전 세계 광매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해보자. 그래서 그냥 오픈을 해버렸어. 야, 포인트 좀 찾아주라. 돈 줄게. 그래가지고 100개의 포인트를 추천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80군데에서 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1억 불에서 마저 90억 불로 뛴 거예요. 또 최근에 이 마이크로 크레딧, 또 소셜 펀딩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불은 별 큰 돈이 아니지만 볼리비아 같은 데서 100불은 굉장히 큰 돈이다. 그러니까 작은 돈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에서 작은 돈을 투자를 해줌으로 해서 못 사는 나라에서 그 돈을 귀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이 소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직도 이제는 개방되고 공유되고 참여하는 이런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컨텐츠를 프로바이딩하는 사람보다는 룰을 크리에이션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박지성 선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을 수도시 많이 만들어내는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다.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집단지성이 살아난다. 집단지성. 그리고 그 집단지성을 잘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위대한 지도자다. 그러니까 다음번 대통령이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나오면 그 사람이 그거 한다는 순간에 모든 조직은 거기에 함몰되고 말아요. 그 상상력에. 애플은 제가 스티브 잡스가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원을 파는 그 순간 음원을 파는 그때부터 앱을 파는 지금까지 3대7로 나눠가는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다가 앱을 개발해서 올리면 70%를 먹고 애플은 30% 가져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공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3대7로 나눠 먹다가 잘 되면 어떻게 하겠어? 야 깎아 2대8 깎아 1.5대8 원칙이 흔들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계속 그 3대7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앱 개발자들이 멸망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회 변화, 그 다음에 우리 지구적인 변화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근면 성실한
거 가지고는 미래가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는 8비트 CPU라고 여러분들은 펜티엄 이상의 아주 하이 퍼포먼스의 CPU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과거의 방식으로 그냥 젊은 사람 또는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고 단정 짓는 이 생각의 변화 없이는 우리가 미래에 큰 일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한 시기에 누가 위너가 될 것이냐. 이제는 어디도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 자라온 사람들이 그 조직에 있는 한 그 조직이 혁신할 수 없다는 것을 높은 사람일수록 더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진다. 우리는 프로팀처럼 그냥 다 등치도 좋고 몸도 잘 차는데 다 위에 지시만 기다리고 있는 프로팀 선수들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저쪽은 실력은 좀 별로 없는데 빠리빠리 움직이는 중학교 팀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중학교 팀이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 그럼 이 프로팀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중학교 팀처럼 본인 스스로가 막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3살 때부터 계속 공부만 시켜가지고 시키는 일을 잘하고 성적이나 좋고 자기 개발한다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지금 계속 양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용, 훈련, 감독, 유지는 이제는 아니다. 이건 참여하고 모두가 여러분들 다 참여하고 그래서 스스로 주도하고 진화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될 때 그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될 것이고 그 분야에 경쟁하는 그 분야에 만약에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기존의 조직. 그래서 삼성도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노키아 망가지는 거 보세요. 소니 망가지는 거 보세요. 하루아침 안에 노키아가 막 저렇게 되는 거. 창의인성, 전문성, 이웃병 능력을 스펙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익 점수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적표에서 창의인성, 이 친구가 성실한지, 이 친구가 진짜 이걸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지, 이 친구가 이걸 하는데 정말 열정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을 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스펙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 그게 내 로망이야 하면서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는데 며칠 못 견디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서도 1년 안에 30%가 그 회사를 떠나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이건 내가 살 길이 아니야. 뛰쳐나와요. 30%가. 그래서 미래 민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영화 보셨어요? 본 사람? 그래. 재밌었죠?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그겁니다. 저는 우리 딸내미가 아빠 저 영화는 아빠가 꼭 봐야 돼. 이건 아빠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그냥 영화로 만든 거야. 그러더라고. 본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학장님 같은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친구가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너의 재능을 따라가면 성공은 뒤따라올 것이다 하는데 이 말이 그건 그거고요. 지금 당장에 내가 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돈도 없고 지금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도 안 되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지금 좋든 싫든 일단 일자리를 구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미치듯이 행동하는 일, 물 만난 고기처럼 살아가는 일. 이게 왜 선택해야 되느냐? 왜 이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거예요. 어머니 것도 아니고 아버지 것도 아니고 이 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것을 여러분들이 왜 선택하지 못하냐, 이게. 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냐,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타고난 재능이 열정이 만나면 엘리먼트라고 누가 그랬어요? 켄 로빈슨 교수가 그랬어요. 타고난 재능과 열정이 만나는 순간에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확 드러난다.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최소한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냥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적이 쑥 올라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 있어요? 없죠? 지난하게 이거 될 듯 말 듯 안 되다 어느 날 갑자기 쑥 올라가. 이런 경험을 가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죠? 그게 뭐예요? 성취감이죠. 근데 공부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식을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성취감을 맛보면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때? 공부하면서 1등 아니면 다 뭐야? 루저야. 1등보다 못한 놈이야. 그럼 맨날 혼나. 이 새끼야 공부 못한다고. 집에 가서 혼나. 그럼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저는 이 프로를 굉장히 잘 보는데 저 양반들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삶에 어떠한 이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그 자기 효능감이 발휘되는지 한번 보시라. 우리 사회가 모든 젊은이 아니면 모든 국민이 다 저런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게 선진국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만난 이 양반도 제가 최근에 만난 친구입니다. 누가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모자를 이렇게 띡 써가지고 아주 걷는 게 이래. 래퍼라서 키도 나보다 큰 놈이 이렇게 하고 돌아. 그래서 뭐 하냐 지금 카네기 멜론에 유학을 가 있다. 근데 자기 래퍼래요. 그래서 야 아버지가 그렇게 유학 좀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비장 학생입니다. 여러분 국비장 학생인데 그렇게 하고 살면 되냐. 아 그래도 학교 졸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등록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나라에다. 뭘 하려고? 저는 랩을 할 겁니다. 고대를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저 밑에 있는 얘기입니다. 대표님 저는요 음악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위해서는. 근데 음악을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가 음악을 못하는 순간 나는 내 삶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안 합니다 하는 거야. 안 합니다. 그러고 신나서 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멀어. 그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친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그 무언가에 자기를 투자했을 때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성.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해도 연극을 못 벗어나고 거기서 계속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절정을 느끼는 거죠.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절정의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웬만한 사랑을 하지도 않아. 시시해서. 인생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개발이에요. 그게 자기 개발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리 있는 거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로 멋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기 개발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자기 개발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은 수많은 지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도 똑같은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수한 인재라 그러면 언어 수리 논리 지능이 뛰어나야지 우수한 인재라고 얘기한다. 왜? 대학이 그렇게 만든 거지. 박사가 자기를 닮은 제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수학 못하고 언어 못하면 너는 인마 나쁜 놈, 넌 못난 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왜 음악 지능이 논리 수학보다 못해야 되느냐?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IQ가 좋은 사람은 뭐 세상에 좋으냐? 그것도 사회학자들이 다 조사를 해봤어요. IQ 높은 사람과 높지 않은 사람 조사해보니까 유의하지 않아. 높은 놈이나 낮은 놈이나 똑같아.
노벨상이 나오면 낮은 데서 나왔지 높은 데서 안 나왔어. 유의하지 않다는 게 이미 사회적 통념이야. 그런데 아직도 IQ가 높으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회. 그래서 모두가 다르고 다르게 평치하고 다르게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사자는 비록 굶더라도 야생에서 먹이를 사냥하고 살 때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깨어나는 아까도 소개 때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가 청춘 너는 미래를 자격있다 해서 제시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세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미래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키워드 그 키워드를 4가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스토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만의 개성을 갖는 것 그래서 누구하고도 다른 온리 나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자기 삶을 정말 멋지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도 뭐 지하철도 타고 또 학교 갔다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여기 와요. 근데 내일 가서 내가 기억하는 건 뭐겠어요? 수많은 경험자 중에서 기억하는 거는 그 중에 선택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 어제 백준영 기념관에서 강의했어. 기분이 좋았어 나빴어?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내 수많은 경험 중에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잘하면 굉장히 안 좋았던 것도 굉장히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도 내가 수많은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 중에서 좋은 경험, 좋은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현실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래는 더더욱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왜? 이 세상은 내가 인식하는 것만이 이 세상이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건 내 세상이 아니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줘? 시집을 가려면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삼성 같은 데 있어야지 장가 갈 수 있어? 있다고 생각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지. 아니에요.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힘들어하는 그가 누구야? 나죠.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힘 안 들게 사는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게 만들지 않냐 이거지. 왜 다 부품처럼 만드냐 이거지. 왜 다 삼성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냐 이거지. 왜 다 서울대 가야 된다고 얘기하냐 이거지.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행복하게 생기는 사람이 띡 하고 잡고 죽어. 왜?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건 뭐냐면 참 특이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근거지는 미국이고 미국 아이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포트를 받고 있고 근데 얘는 미국에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애고 대단한 대한민국 청소년이야. 그죠? 미국도 안 가본 애가 미국 아이하고 미국에다 회사 차려놓고 지금 미국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컨트롤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친구가 산전수전 겪고 20년 30년 겪어봤자 30대 후반 40대야. 자기만의 스토리를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이 공감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안철수 교수가 따지고 보면 뭐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지금 대학원장 하고 있는 거죠. 한 기업의 CEO였고
근데 그 양반이 시장을 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시장을 할 것 같다고 누군가 얘기했더니 정치권이 다 요동을 치고 안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도대체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공감이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공감의 메시지를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런 것. 내가 진실되지 않는데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 빨개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속내를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TV를 보셔도 옛날처럼 이게 가리고 하진 않잖아요. 요새 TV들 보면. 어? 지난번에 조수미 씨가 승승장구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솔직하던데. 배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리질리언스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려질 때는 뭐 집도 다 날리고 빚쟁이한테 시달리기도 하고 또 재판도 받아서 형사로 사기범으로 제가 재판을 2심까지 받고 무죄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그래도 사기범 전과도 하나 있어요. 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이런저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출근하다가 집 차도 뺏겨보고 강남에서 60평짜리 아파트 살면서 또 분당에 90평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거 다 날리고 월세방으로 쫓겨나갈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아기도 아직 다 안 컸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살아났잖아요. 뭐겠습니까? 마음이니까. 그게 뭐예요? 리질리언스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어릴 때부터 그런 사업을 계속 내가 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계속 반복 하다 보니까 남들은 창업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지만 나는 벌써 이미 10번 창업해서 10번 실패해봤으니까 창업하는 게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생소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들 은퇴할 때 지금 또 창업을 하지. 그러면서도 뭐 은퇴할 시기니 여전히 이런 생각조차도 안 드는 상황이죠 지금 제가. 어쨌거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그 스토리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는 것이 회복 탄력성인데 이거는 훈련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런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낙관적이고 근데 이 훈련을 부모님들이 시켜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하지 말라 그러고 다친다 그러고 그냥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니까 부모가 불안하니까 자기도 더 불안한 거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기다려줄 수 않은 그런 부모님들. 그죠? 이 회복 탄력성이 언제 이 말이 나왔냐면 저 하와이에 마와이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마와이 섬에서 종단 실험이 있었어요. 1955년도에 거기서 태어난 애들 한 800명을 이 섬 자체가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뭐 마약하는 엄마들 뭐 이런 가정환경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거기 출신들을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가정환경을 싹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40년 이상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하면서 뭘 얻으려고 그랬냐면 얘들이 분명히 나쁘게 될 것이다. 나쁘게 되는데 도대체 뭐가 얘들을 나쁘게 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고위험군의 한 200명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엄마가 뭐 마약 중독자 또 미혼모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 그 200명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 감옥에 가고 퇴학을 당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70명,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미국 전역에서도 상위 랭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뭐 성적도 좋고 애가 밝고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때문에 이 연구가 이제 위기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자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 어떻게 미국 좋은 집에서 태어난 애들보다 더 훨씬 더 잘난 애들이 나올 수가 있냐 이런 환경에서. 그래서 거꾸로 조사를 해요. 거꾸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이들한테는 전폭적으로 믿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 뭐예요? 사랑이죠. 그게 신부님이든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하여튼 그냥 전폭적으로 믿고 그래 넌 잘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그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죠. 옛날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던 거 그거 가지고 나는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글을 잘 쓴다 그래서 내가 뭐 작가가 됐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다고 지금이라도 찾으세요. 그런 멘토를. 그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세대 미소라는 건데 이런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 머리에 굉장히 낙관적 세포가 발달되어 있어서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다. 뒷세대 미소. 그래서 이런 미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한 여학교 졸업 사진을 가지고 면밀하게 이쪽 근육이 발달한 사람들, 그러니까 뇌 낙관적에 발달한 사람들을 이게 또 종단 평가를 한 거예요. 몇십 년 뒤까지 쭉 추적을 해보니까 역시 이 미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실패한 상황에서 멈췄을 때 실패인 거지 이걸 이겨내서 바운스백 하는 건 실패가 아닌 거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모두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후회하거나 또는 미스테이크, 뭐 잘못 길을 왔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아무튼 지금에 하고 있는 일을 잘 하면서 뒤에 가면 그것이 다 연결돼서 긍정적으로 다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후회할 필요는 없다. 뭐가 됐든 내가 가보자 하는 길하고 전혀 엉뚱한 데로 와 있다고 하지만 그 엉뚱한 경험이 가보자 하는 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이게 2000년도 잡스가 스탠퍼드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뇌를 갖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멘토링 중에 한 멘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성취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만 성취라는 것이 소유적인 물질적인 성취를 취하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퀘스천을 달 때가 될까? 이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절정의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절정의 행복감을 반복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의 공감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또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한 삶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너무나 허세가 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허세 덩어리예요. 근데 이놈의 허세가 크면 클수록 내부가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 공함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얼굴을 왜 뜯어 고쳐요? 공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기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이 없기 때문에 뜯어 붙이는 거예요. 스펙을 왜 쌓아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내면에서 넘치는 자기의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세를 줄이면 자존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허세를 줄여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허세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자신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뭐 남들한테 능력 있다고 소리 듣고 하는 것이 자신감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또 여러분들의 아이들
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으면요,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비교할 게 없으니까. 지금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자꾸 열등감이 생기고 누구하고 비교해서 우월감이 생겨요? 내가 아닌 나의 허상을 어릴 때부터 만들어준 사회가 만들어놓은, 부모가 만들어놓은 나의 허상이 여기 있어요. 이 허상에다 나를 맞추려고 무척 애를 써. 잘 안 맞으면 열등감이 생기고 그보다 좀 올라가면 우월감이 생기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갈등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루 그 다음날 뭐가 돼? 그냥 플러스를 향해서 가는 거야. 늘 고민이 별로 없어져. 고민이 뭘 고민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뭘 고민하냐고. 나를 온전히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뭘 고민하냐고. 고민할 게 없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뭘 고민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성인들을 보세요. 뭘 갖고 있었냐고. 그 사람.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라는 반복밖에는 별로 지키는 게 없어요. 이 사회가. 부모도 그렇고. 공부가 아니라도 뭔가를 반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뛰어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계속 인생은 어딘가 도착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면 행복할 거다? 아니에요. 오늘이 행복한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지 내가 뭘 하면 어디에 가면 행복할 거다는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은 그 순간에 쌓여져 있는 저 돌다가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산업사회하고 스마트 시대를 좀 비교해봤습니다. 옛날에는 결과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토리가 중요한 시대가 됐고 또 자리가 굉장히 파워를 많이 자리가 주는 파워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공감의 파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산업시대 안정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변화되는 것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 또 갖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새로운 제안은 뭐냐? 사실 이 양반도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쪽지가 왔어요. 저 1시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만났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얘기도 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데 자기도 맞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암 환자예요. 그래서 요양을 떠나려고 하다가 저는 대표님하고 짧고 굵게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니까 저랑 같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직 자기를 받을 만한 준비는 안 됐다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저는 짧고 굵게 살아야 되니까 같이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랑 일을 하면서 지금 2차 암 수술을 받았는데 뭐 다행히도 즐겁게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건강하게 살아요. 아침마다 살이 아니고 뭐 식이요법 하고 병원에 하는 암식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암세포가 다 제거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고 또 늘 그렇게 주입을 합니다. 야, 너는 아주 암세포가 아니라 진짜 뿌리채다 뽑혔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러고 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나서 시작된 것이 지금은 약 180명 정도가 저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거대 네트워크로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은행 지점장도 있고 저 개그맨도 있고 사이코 드라마 하시는 교수님, 저 변호사 뭐 아주 다양한 분들이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은행 하시는 윤병철 회장님, 소니 회장님 하시는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있고 또 학생들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 바로 두세라 하자. 나만의 스토리를 끊임없이 계속 창조해 나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내면의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공감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존재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이런 세라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얻어서 행복해지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세라 캠퍼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고 10월달에 이거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의 채용 방식이라는 게 계속 높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저도 사람들을 많이 뽑아봤지만 그 스펙을 높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사 담당자예요. 사람 직원들한테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스펙을 높여. 그러니까 학생들은 계속 그 높은 스펙에 자기를 맞추려고 애를 써. 그래서 시간을 계속 쏟아서 뭐 영어 점수도 높아야 되고 뭐 별걸 다 해. 그런데 여기서 합격이 됐다 이거. 그래서 현업에 배치가 돼. 현업에 가면 뭐가 필요해?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까? 성적표가 필요해요? 현업에 가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어? 현업에 여러분들이 선배 사원이라면 신입사원한테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어? 뭐라고? 적응성. 그렇죠. 시키지 않아도 지가 가서 청소도 하고 말이야. 뭐 어려우면 그냥 부딪히고 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게 제일 필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건 무슨 관계가 있어? 공부 잘하는 건.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건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자꾸 스펙을 높이니까 학원에서 돈 받고 그거 계속 공부시키고 그리고 취업했는데 회사 안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성이나 사회성이나 회복감 이런 건 볼 수가 없어. 지금 스펙 갖고. 그래서 취업 희망자한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뭐든 좋다 이거야. 뭐든. 나는 산에 열심히 다닐 거야. 그럼 산에 열심히 다니는 그 모습. 산에 꾸준히 1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 모습. 그 반복을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그것을 가치화하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반복이 중요하니까. 이 친구가 뭘 반복하는지. 적성에 맞는 일을 정말로 반복하고 있는 그게 엘리먼트를 찾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취업 희망자한테는 저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기업한테는 그런 장기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 친구는 진짜 우리한테 맞는 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가져가자. 그런 장기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갖게끔 하자. 그 중간에 리크루팅 멘토라는 건 새로운 용어인데 우리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 한 분야에서 20년, 30년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마치 스카우터처럼 리크루팅 멘토링을 해주는 겁니다. 리크루팅 멘토링을. 그래서 정말로 이 회사에 이 잡에 맞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래서 그 열정과 에너지와 엘리먼트가 있는 친구를 골라서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도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취업 희망자들은 정말 스펙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기의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기업은 기업에서 진짜로 필요한 그런 정말로 성실하고 적응성이 뛰어나고 위기대처 능력이 있는 애들을 뽑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라 캠퍼스 안에 멤버로 가입을 하면 누구나 가입하고 무료로 가입을 하면 뭘 하냐면 자기가 과목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난 다이어트 할래 한 달 동안. 그래서 물따로 밥따로 할 거야. 미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미션을 수행했다. 그럼 계속 리포트를 해요. 거기다. 그럼 같이 하는 멘티들이 박수 쳐주고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우리 캠퍼스 안에서는 그걸 계속 게더링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일을 이만큼 반복했다는 걸 계속 축적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샤우팅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난 이거 잘하는 거 하고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는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지만 난 이거 잘해라고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샤우팅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샤우팅하는 재능을 멘토나 리크루팅 멘토나 리크루팅 에이전트들이 지켜보다가 이 친구는 우리 비즈니스에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일자리에 참 맞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구나. 그럼 그 친구를 뽑아서 멘토링을 해서 취업으로 연결시켜 주자 하는 겁니다. 이런 리크루팅 멘토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조동원 대표라는 분인데 옛날에 화이트라는 카피라이터 회사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스펙과 학교를 따지자 해서 SOS 창조학교라는 거를 해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PMC, M게임, 학산문화사 이런데 취업을 시켰어요. 근데 이 중에는 발레리노를 꿈꾸는 소녀도 있었고 법대생이었는데 만화가 너무너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꿈이 만화가였는데 아버지가 법대를 가라고 하니까 법대까지 가서 석사까지 한 거예요. 법대. 그 법대 석사 스펙을 가지고 만화에서 어떻게 취직을 합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는 진짜 만화가 되고 싶으니까 저를 좀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지금 이 조성원 대표가 면접을 보는 건 한 2달을 면접을 봅니다. 2달을. 2달을 계속 인터넷으로 계속 서로 숙제 내고 서로 교감하고 카톡으로 서로 얘기하고 이래서 2달을 지켜봐요. 그리고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멘토링을 하고서 만화회사에 추천을 해서 만화회사에 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재 선수나 김연아 선수들 다 지금 20대예요.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게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7, 28, 29, 뭐 하고 있어요? 취직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취직시험 공부. 자기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고 취직시험 공부하고 있다고 남의 노예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업에서는 누굴 필요로 해? 자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에너지를 가지세요. 10살 때부터 자기 에너지를 갖고 자기 에너지를 찾은 사람들이 20살이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겁니다. 설사 세계적인 스타가 아니라도 자기 정체성이 확 드러나는 인간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커가는 거죠.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저 같은 세대는 근면성실하게 사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부딪힐 것도 없고 그분들은 그 한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부모님이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누가 상상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인류의 첫 번째 세대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원주민들이에요. 첫 번째 디지털 원주민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듣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아버님한테 책임을 돌리지 말라. 부모님한테. 여러분들 삶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스토리를 만드세요. 직장을 안 가도 좋고 돈을 못 벌어도 좋아요. 옛날에 1000불 시대, 500불 시대 사는 우리들도 다 살아남았어요. 2만불 시대에 여러분들이 굶으면 얼마나 굶습니까? 자기 스토리를 가졌을 때 자기 아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우라가 생겼을 때 직장도 찾아오는 겁니다. 일자리도 찾아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기업에서는 필요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아우라를 가졌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하고. 어떤 경우에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면 살아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소유하기보다는 내 내면의 존재적 소유를, 존재적 성취를 추구하겠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비록 제가 시작을 했지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그래서 같이 십시일반 도움을 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젊은이, 모든 부모님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존재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새마을 운동을 이제 막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의 인연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운동에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멋진 세라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하준 대표님의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박재욱 대표님의 소감을 들은 후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를 좀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가를 되게 지켜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성장 없는 회사는 그 상태로 도태되기 마련이고 성장 있는 회사를 만들려면 성장하는 팀원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기의 스토리를 갖고 그 다음에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공감을 통해서 팀워크를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전하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하진 대표님에게 좀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손을 들고 좀 질문해 주시면은 네, 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말 그대로 스펙이 있는 학생들은 대학원을 만약에 진학하게 된다면 더 좋은 대학원에 간다는 그게 있잖아요. 일단 현실적으로 들어갈 때 있어서 자격 요건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너무 이게 IT 분야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 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그 스펙이 안 맞으면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이 밟았던 길대로 가야 되는 게 일단 1차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병역 문제도 해결 안 됐고 대학원에 이제 가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일단 병역 특례가 끝나기 전까지의 저의 그 5년은 이제 그쪽에 완전히 몰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뭐가 하고 싶어요? 저는 IT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IT 분야에서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라 캠퍼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재미도 없고 맨날 공부하는 게 지겹고 근데 저 옆에 과는 내가 하면 참 잘할 것 같고 좋은 것이 보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랬을 때 갑자기 그거를 바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라 캠퍼스에서 조금씩 자기가 그쪽의 엘리먼트를 찾아가는 반복적 활동을 좀 해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라 캠퍼스가. 그리고 제가 살아온 경험을 비춰보면 내가 지금 닥치는 일이 이것을 잘 계획해서 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때는 그게 전혀 갑작스럽게 저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일들이 나한테 닥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닥친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보자는 일에 뭐 병역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 있다고 하는 그 얘기는 병역이라는 것이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배치를 받았는데 어디를 갔냐면 전차병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전차병이 뭐 하는 건지 알죠? 탱크 조종소예요. 군대 논산을 해서 제일 안 좋은 데가 탱크 조종소라는 전차병의 기가 막혀요. 전차병이 됐어요. 처음에 하늘이 노래져. 그렇지만 내가 지금 나와서 이 나이 먹어서 내가 군대 생활을 되돌아보면 남들은 다 탱크를 언제 뭐라고 세상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즐겁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군대 생활이. 진짜로 뭐 즐거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닥치는 일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닥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나한테 닥친 일을. 그게 군대면 군대, 또 어려움이면 어려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나중에는 다 쓸모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부동산대학원에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어요. IT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은 왜? 가보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또 작년에 내가 건설회사에 좀 있었어요. 1년 동안.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IT 하는 사람이 건설회사가 있으면 경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 경험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아까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처럼 지금 내가 미래를 향해서 이 점이 어떻게 쓰일 건지 너무 고민하지 말라 이거죠. 닥치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나한테 주어진 일을.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다 언젠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강호동 씨가 연예인이 되려고 꿈이나 꿨겠어요? 천하장사가 될 때? 그렇잖아요? 근데 천하장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강호동 씨가 그런 백그라운드가 그 연예인으로서도 괜히 좋은 그런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너무 계획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가면 다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피해서 가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길을 만들어 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길이 안 되면 저기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그 길에 저기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야. 그럼 이렇게도 좀 돌아도 가고 이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속도로 막히면 밖에 나가서 국도를 가. 그럼 고속도로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 시골의 정치가 있어. 천천히 가는 거지 뭐. 근데 그걸 즐기는 거야. 아니면 쉬어가고. 꼭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재가면서 꼭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이 잘 안 됐을 수는 있어. 너무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얘기라고 내가 답을 잘 못해주지. 네. 또 다른 분 얘기하세요. 네. 숭실대학교 다니는 권원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아직 잘 못 찾겠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랩이 좋아서 1점대 합점을 맞으면서 랩도 해봤고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싶어서 카메라도 사다가 사진도 찍어봤고 광고 회사에 가고 싶어서 광고 공모전도 열심히 준비해봤고 지금은 창업에 하고 싶은데 도대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반복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강의하는 걸 좋아하는지를 50분이 넘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돈을 버는 일, 사업가로서 내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겠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까? 그거 참 찾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죠? 여자를 수도 없이 많이 만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 진짜 절정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지금 나한테 닥쳐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50에 깨우쳐질지 60에 깨우쳐질지 아니면 30에 깨우쳐질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난하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결국 반복이 그 결과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결혼 생활도 10년 차 결혼한 지 10년 된 사람이 20년 차의 그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년 차는 30년 차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10년 결혼 생활하고 이혼했다? 그럼 그걸 끝이야. 20년 된 경력의 부부 생활의 부부의 상황을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지난한 반복을 통해서 그 엘리멘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복을 계속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재능이든 뭐든. 그죠? 그걸 강제로 해서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세라캠퍼스에서는 반복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려고 하는 거야. 이 친구가 뭘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너무 계획적이야. 너무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안 살아도 된다고 봐요. 삶은 그냥 내가 눈 감으면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서 감격하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살면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순간이면. 그럼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순간에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카메라로 카메라를 들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는 거지. 그걸 따지지 말고. 응? 그러다 보면 더 빠져서 가는 일이 있을 거고 어떤 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있을 거고 더 빠져서 가다 보면 남들이 프로라고 얘기해주고 전문가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면 난 즐거워서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내 직업이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꼴이에요. 어려워서 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친다고 대학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고 또 좋아하고 하는 일이 강의를 하는 일이구나, 책을 쓰는 일이구나를 느껴서 생각했어요. 난 학교 갈 때 밤새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한다고. 근데 책을 쓰면서 7, 8시간씩 집중적으로 책을 쓰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주 훗날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재지 말고 그냥 느껴지는 거, 부딪히는 거, 나한테 주어진 거, 시간을 그냥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 그냥 쓰세요. 소화를 해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오겠죠. 아까 그 이영우라는 친구도 20살 때부터 랩을 했는데 7년쯤 뒤에 가서야 나는 래퍼를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 유학을 가서 흑인들을 만나면서 그 흑인들이 자기보다도 덜 가진 친구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이거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엘레먼트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죠. 본인 스스로 7년 만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냥 바로 그냥 다 접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반복을 계속 해 가시다 보면 언젠가 이 반등이 본인한테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어요? 또 네, 저는 한양대학교 재학 중인 주상우 학생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제 자신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저 자신 그대로 믿고 가야 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그 미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런 애들에게 굉장히 좀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또 같이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전문대 갔다고 해서 전문대 가서 지금 대학교 들어와서 만나면은 그런 부분에 제가 마음이 쓰여서 괜히 뭐 말을 먼저 선도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제 자신조차 되게 한심하다고 느껴지는데 굉장히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을 그냥 가지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다면 하셨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는 뭐 이혼한 부모님이 별로 없을 때니까 굉장히 충격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떤 순간인가 이 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중학교 때 우리 동생은 그거를 감췄어. 근데 저는 그걸 드러냈어요. 드러내면서 내가 그 당시 머릿속에 생각했던 좀 촌스럽지만 야 쓰레기통에도 장미꽃은 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식기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걸 그 시화전이라고 해서 뭐 그림에다가 이렇게 쓴 글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아무것도 희거나 검지는 않다. 희다는 것은 흔히 숨겨진 검은 것을 의미하고 검다는 것은 너무 드러나 보인 흰 것을 의미한다는 그 글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지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아까 제가 자신감 얘기를 했지만 비교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세상이 좀 편해집니다. 응? 내가 집을 쫓겨나서 월세방을 살 때 저는 벤처페 부회장을 계속했어요. 회비도 못 내는.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제 동료들 기업가로서 잘 나가는 동료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휴맥스의 변대기 사장, 비트의 조현정 사장 뭐 이런 장관들
이런 장관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내가 만약에 나는 실패한 벤처 기업가고 내가 저 친구보다 지금 돈도 없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물론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는 내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죠. 그렇게 받아들일 때 당당해질 수 있어요. 저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삶은 내 삶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별로 이 불평할 거나 열등함을 느낄 거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럼 그렇게 따질 게 별로 없어져. 내가 나를 받아들이면 따질 게 별로 없어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자연은 항상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있을 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너무나 내가 아닌 나의 허상을 향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지. 저는 그게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사회가 안정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노력해보세요. 네. 지금 그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뭐 시간은 뭐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여기 문 닫아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웹게임을 하고 있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상학과를 나와서 되게 좋아하는 기획을 하고 있고 모바일 기획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진짜 IT 기업, IT 쪽에서 근무를 한다는 게 좋아하는 일을 해도 좋긴 좋은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 굉장히 환경이 야근도 되게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저 입장에서 이쪽은 또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런 뭐 일정이나 이런 스케줄이나 야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또 스스로 책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열악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또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한글과 컴퓨터 CFO라는 분이 CFO를 그만두고 저랑 같이 일을 하던 분인데 그만두고서 어딜 갔냐면 그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 갔었어요. 그 회사 CFO로 간 거예요. 송창희 PD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 기획사를 하나 맡았어요. 근데 그 양반이 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연예인들은 굉장히 좀 생활이 좀 자유스럽고 좀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엄청나게 철저하더라고요. 시간 지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보통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뒤집어 보니까 자기가 뭐 출연을 한번 하려고 그랬고 그렇잖아요. 그 양반들 지금 삶이라는 게 또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밤을 샌다는 것, 또 시간을 막 하고 하여튼 열악하다는 그 의미는 본인이 진짜로 미칠 만한 일은 아닌 거 아니냐. 아니 본인이 진짜 미치는 일이면 열악이라는 개념이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면. 그래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기타를 치고 밴드 생활을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밴드 생활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때 밴드 생활하던 이제 50대 중늙은이들이 이제 뭐 심지어는 뭐 며느리도 본 할아버지들이 지금 다시 뭉쳐서 이제 연습을 하고 공연도 가끔 하는데 연습실이라는 게 뭐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조악한 연습실에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같이 기타 치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거지. 부천까지 그냥 전부들 시간 맞춰서 와서 같이 연습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개선해야 되고 이제 하겠지만 일단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거는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문제로 일단은
소화해내시는 게 하루하루를 사는데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났나요 이제? 끝내요? 더 해? 끝내? 지금 하실 분 있으시면 없어요? 개별적으로 또 하실 분이 있으면 제 트위터가 아까 말씀드린 하진제이고 이메일은 하진골뱅이 하진.com이니까 이메일 주시거나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라 캠퍼스가 10월달에 오픈하면 지금 많은 고등학교 실업계 특히 실업계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들을 여기에 좀 등록을 시켜서 그 아이들의 달란트를 좀 보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기업체에서 좀 더 성실한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여기를 좀 눈여겨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사회가 좀 헛돈 쓰는 쓸데없는 공부하면서 헛돈 쓰는 영어 공부해가지고 사실 영어 쓰는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참 쓸데없이 헛돈을 쓰고 있어요. 이런 헛돈 쓰는 일을 좀 많이 줄여서 부모님 경제 문제도 좀 해결하고 반값 등록금 이런 것도 대학도 사실 많이 없어져야 됩니다. 쓸데없는 대학들 괜히 만들어가지고 대학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럼 여러분들 삶의 행복도 좀 찾고 이랬으면 좋겠어서 계신 분들 중에 좀 재능을 좀 갖고 계신 분들 또 저를 좀 도와주실 분들은 엔지니어도 좋고 기획자도 좋고 또 하여튼 운영자도 좋고 또 멘토가 될 분도 좋고 어떤 분도 좋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고 함께 좀 같이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없으면 네, 좋은 말씀해주신 전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